그날 밤 강세리는 차가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장면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황기찬이 자신을 향해 믿음과 애정을 보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세리는 한 번 더 위험한 계략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뒤집히고 있다는 건 그녀 자신도 몰랐다. 강세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질투는 불안을 키웠고 불안은 결국 광기 섞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황기찬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구해내면 그는 다시 완전히 자신을 믿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이 강세리의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강재인은 이미 그녀의 모든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재인은 강세리가 홍 사장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계획,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전부예요. 황기찬이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그 목소리엔 차가운 계산과 뒤틀린 집착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녹음 버튼을 누르며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강세리가 스스로 던져준 약점, 그것이 이제 그의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강재인은 김도윤을 불러 자신의 반격 계획을 전했다. 김도윤은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재인 씨, 이건 위험을 넘어선 무모함이에요. 칼이 조금만 빗나가면. 전 의사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 속엔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번졌다. 강재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윤 씨가 필요해요.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말 속에 담긴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김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안 그는 결국 의료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기로 했다. 그날 밤 강재인은 홍 사장이 고용한 괴한을 은밀히 만났다. 목표를 바꿔요. 황기찬이 아니라 저를 찌르세요. 괴한은 순간 말을 잃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목숨을 구걸할 텐데 이 여자는 스스로 칼날 앞에 서겠다고 한다. 왜 이런 미친 짓을? 그의 의문에 강재인은 단호히 답했다. 그게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녀는 정확한 찌를 위치와 깊이를 설명하며 절대 급소는 피하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했다. 괴한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두툼한 현금 봉투가 그의 판단을 흔들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중에 뒤집는 건 없죠? 걱정 마세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대신 연기는 완벽해야 해요. 강재인은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다. 그 표정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각오가 있었다. 계획 하루 전, 김도윤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다시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강세리를 완전히 끝내려면 이 길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숨겨진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김도윤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강재인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강세리를 무너뜨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다. 황기찬의 신뢰를 완벽히 손에 넣고 다시는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다. 하지만 강세리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도한다고 믿고 있었다. 걱정 마, 홍 사장. 이번에 완벽하게 해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지만 곧 닥칠 역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계략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칼끝이 향하는 곳, 그곳이 누구의 피로 물들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기찬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날카롭고 뜨거웠다. 강세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을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짠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황기찬을 위험에 빠뜨리고 극적으로 구해내어 그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계획. 그러나 칼끝이 향한 사람은 황기찬이 아닌 강재인이었다. 강세리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마저 들킬까 두려워 숨조차 고르게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동자만 불안하게 흔들고 있었다. 황기찬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강재인은 그 모든 상황을 속으로 계산하며 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수술실로 향하는 강재인의 침대가 밀려가자 황기찬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눈빛 속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강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번져 있었다. 그때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강세리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기찬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애써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동자는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황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세리 씨 혹시 아는 거 없어요? 왜 제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 한마디에 강세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이 끝나고 강재인은 의외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방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강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기찬 씨 잘못 아니에요. 다만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 병실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다. 그 직감 맞아요. 김도윤이 문을 닫으며 들어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다. 버튼이 눌리자 강세리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황기찬을 위협하는 척하면 내가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나를 다시 믿게 될 거예요. 순간 황기찬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강세리는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요. 저는. 하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세리 씨, 이제 그만합시다. 더는 나를 속이지 마요. 며칠 뒤 강세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홀로 앉아 있었다.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황기찬은 강재인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한 계략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끝내 얻지 못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편 강재인은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일로 그녀는 황기찬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죄책감이 자리했다. 황기찬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눈빛 속 어딘가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